어제는 골목 끝 가게까지 걸어갔습니다. 오늘은 그 절반, 은행 앞에서 걸음이 멈춥니다.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더는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집을 나설 때부터 눈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. 어디쯤 앉아 쉴 데가 있나? 벤치가 있나? 가게 앞에 의자라도 놓여 있나? 가야 할 때보다 쉴 데를 먼저 찾게 됩니다. 잠깐 앉으면 또 풀려서 다시 걷고 조금 가다가 또 멈추고. 그런데 그 걷는 거리가 달이 갈수록 조금씩 짧아집니다.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받아봤는데도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한쪽으로 기웁니다. 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. 이젠 별 수 없나 보다. 나이 탓으로, 관리를 못한 탓으로 접어두게 됩니다. 그런데 줄어드는 걸음은 늙어서도 관리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. 그동안 받은 치료는 아픈 것을 가라앉히는 데까지였습니다. 저림이 올라올 때 그걸 그때그때 달래주는 데까지요. 정작 걸음을 멈춰 세우는 진짜 원인은 한 번도 손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.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, 왜 사진에는 안 보이는지, 그리고 무엇으로 찾는지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. 진료실에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. 70대 어르신이었습니다. 1년 넘게 걷다 쉬다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. 처음에는 조금 걷다 저리면 쉬면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조금이 점점 짧아졌다고 했습니다. 집 앞 마트까지 가는데도 두세 번을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. 자식들 만나러 갈 때가 제일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. 거의 다 와서 다리가 올라오니까 남들 눈에 안 띄는데 앉아서 좀 쉬었다가 가야 했으니까요. 성한 다리로 나선 걸음인데 남들 눈에는 자꾸 멈춰 서는 모습만 보이는 게 제일 싫었다고 했습니다. 그동안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. 주사도 여러 번 맞았고 물리치료도 도수치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. 그런데 한 달을 다녀도 걷는 게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더랍니다. 어느 병원에서는 사진을 보더니 이 정도면 수술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듣고부터는 밤에 잠이 잘 안 왔다고 했습니다. 이러다 아예 못 걷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. 그렇게 여기저기 돌고 돌아온 걸음이라 진료실에 앉았을 때 얼굴에는 기대보다 의심이 더 많았습니다.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되면 어쩌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짚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. 걷다가 멈춰 서서 잠깐 앉거나 허리를 살짝 굽히면 저린 게 풀린다는 겁니다. 그러면 또 걸어집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앉으면 풀린다는 건 다리로 가는 길이 아주 막혀버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. 자세를 바꾸면 잠깐 놓이니까요. 무언가가 한쪽으로 쏠려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그 쏠림이 자세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. 이걸 먼저 확인하는 데서 방향이 갈립니다. 검사를 하면 대개 이런 말을 듣습니다.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다고요. 나이가 들면서 좁아진 거라 어쩔 수 없다고요. 좁아진 걸 넓히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. 그런데 좁아진 통로 하나만으로는 왜 어떤 날은 더 걷고 어떤 날은 덜 걷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. 통로가 좁은 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니까요. 그런데 걷는 거리는 날마다 다릅니다. 앉으면 풀리고 서면 다시 저립니다. 통로 하나로는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. 그러면 무엇이 날마다 걷는 거리를 바꿔놓는 걸까요? 여기에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. 허리라는 기둥은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. 앞에서, 뒤에서, 양옆에서 근육들이 받쳐줘야 똑바로 섭니다. 그런데 이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. 한쪽 근육은 돌처럼 굳어서 기둥을 세게 붙들고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할 다른 쪽 근육은 힘이 빠져서 주저앉습니다. 그러면 몸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립니다. 그 무게가 좁아진 통로 쪽으로 얹히면 원래도 좁아졌던 곳에 하중까지 실려서 신경이 눌립니다. 그래서 걸으면 저리고 앉아서 그 무게를 덜어내면 잠깐 풀리는 거죠. 걷는 거리가 날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좁아진 통로가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그 통로에 실리는 무게가 문제였던 겁니다. 그러니 좁아진 그 통로만 들여다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. 아픈 거기, 좁아진 거기, 거기만 보면 낫지 않습니다. 무게가 왜 한쪽으로 쏠렸는지, 어느 근육이 굳어서 붙들고 어느 근육이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.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. 무너진 모양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. 사진은 통로가 좁다는 것까지만 보여줍니다. 어디가 굳었고 어디가 힘이 빠졌는지는 손으로 한 군데씩 눌러봐야 나옵니다. 그리고 눌러보면 정작 저린 다리가 아니라 엉뚱한 데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. 다리가 저리다고 오셨는데 손으로 짚어보니까 허리에서 떨어진 골반 앞쪽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.
여기가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하고 짚어드리자 어르신이 움찔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. 늘 뻐근하긴 했어요. 근데 다리 저린 거랑 상관이 있을 줄은 몰랐죠. 1년 넘게 걷다 쉬다 하면서 아무도 그 근육을 눌러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. 사진은 통로만 봤고 치료는 저린 다리만 쫓았으니까요. 몸속에서 무게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 그 근육은 그동안 아무도 손을 대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. 주사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주사가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. 주사는 염증이 올라와 있을 때 그걸 가라앉혀 줍니다. 도움이 됩니다. 다만 딱 그만큼입니다. 굳은 근육을 풀거나 힘이 빠진 근육을 되살리는 건 주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며칠 반짝 편했다가 다시 절여 오는 거죠. 무게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. 원인이 남아있으면 주사로 벌어놓은 며칠은 점점 짧아집니다. 주사를 맞을수록 주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그만큼 더 눌려오는 겁니다. 그래서 손으로 찾은 다음에는 되돌립니다. 굳어서 붙들던 근육은 호두 약침으로 풀어주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쪽은 태반 약침으로 다시 살립니다. 둘을 한 번에 합니다. 한쪽만 건드리면 또 기울어지니까요. 그렇게 두 곳을 같이 돌보면 몸이 스스로 가운데를 찾아갑니다. 미리 말씀드립니다. 좁아진 통로를 억지로 넓히는 게 아닙니다. 사진을 다시 찍어도 통로는 예전처럼 좁을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몸은 다릅니다. 한쪽으로 쏠렸던 무게가 고르게 실리면 신경에 얹히던 압력이 덜어지니까요. 통로가 똑같이 좁아도 눌리던 신경은 편안해집니다. 그렇게 억지로 넓히지 않아도 다시 걷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. 그 어르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 쉬고 걷는 거리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. 이 걸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본인보다 더 애가 탑니다. 그 마음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두 분이 있습니다. 언젠가 광주에서 부산까지 어머님과 자녀분이 함께 오셨습니다. 어머님이 협착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으셨고 자녀분이 그 권유가 못내 마음에 걸려서 어머님을 모시고 온 겁니다. 낯선 도시에서 작은 방을 얻어서 2달을 머물면서 자녀분은 어머님 곁에서 붙어서 걸음 하나하나를 같이 세었습니다. 그렇게 지내는 동안 같이 세던 그 걸음이 조금씩 늘었습니다. 어제보다 10걸음, 그 다음 주엔 골목 하나만큼, 나중엔 세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습니다. 그런 걸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. 자꾸 멈춰서는 걸음을 뒤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어머님 본인보다 더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. 그 눈에는 이 물음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. 치료를 그렇게 받는데 왜 걷는 거리는 줄기만 할까? 답은 하나입니다. 아픈 것만 가라앉혀 왔을 뿐 걸음을 멈춰 세우는 원인은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. 걷다가 멈춰도 앉으면 풀리는 경우는 시간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신호가 있으면 다릅니다. 소변이나 대변을 조절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발끝이 안 들려서 자꾸 바닥에 걸리거나 엉덩이 한쪽 감각이 둔해진다면 이건 신경이 실제로 상하고 있다는 신호라서 버티지 말고 빠르게 수술을 알아봐야 합니다. 어르신들은 이런 걸 늙어서 그런 줄 알고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. 그래서 한 번은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짚어봐야 합니다. 줄어드는 걸음을 오래 지켜본 마음을 압니다. 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, 이젠 별 수 없나 보다, 그렇게 자책으로 접어두었던 마음을요. 근데 그 걸음이 짧아진 데는 아직 아무도 손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가 있다면 되돌려 볼 여지도 있습니다. 어제 걷다 멈춰선 그 골목을 그 절반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보는 하루가 아직 앞에 남아 있습니다. 통증에 빼앗긴 나의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.